울산의 사건, 사고, 뒷이야기까지 들어보는 백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울산 MBC 보도국 정인곤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많이 바쁘셨죠? 네. 오늘 어떤 소식인가요? 네, 우선 지난주 금요일 북구청이 시작한 점심시간 휴무제부터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네. 우선 북구청이 이제 지난주 금요일인 7월 1일부터 점심시간 휴무제를 도입을 했거든요. 네. 말 그대로 이제 구청 민원실이 점심시간인 낮 12시부터 1시까지 업무를 하지 않는 건데요. 이제 보통의 구청 민원실 같은 경우는 점심시간에는 직원들이 이제 점심 식사를 위해서 돌아가면서 밥을 먹고 오는 방식으로 교대 근무를 하면서 업무를 계속 이어왔습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이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구청을 찾기도 하셨었죠. 맞죠. 그런데 이제 교대를 해줘야 하기 때문에 사실 시간에 좀 많이 쫓기면서 좀 밥을 먹어야 하기도 했고요. 예. 휴식 시간도 사실상 제대로 보장이 되지 않는 경우가 정말 많았거든요. 이제 이런 문제를 좀 해결을 하고자, 그리고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좀 보장을 하고자 점심시간 휴무제를 도입을 하는 지자체가 하나둘 생기기 시작을 했는데요. 네. 울산에서는 이제 북구청이 7월 1일부터 처음으로 도입을 한 겁니다. 네. 이제 시행 첫날 저희가 취재를 나갔다 왔는데 점심시간 휴무제 시행을 모르고 민원실을 찾아온 주민들도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럴 수 있죠. 네, 이제 주민분들의 반응도 사실 많이 엇갈렸습니다. 이제 밥은 좀 먹고 일을 해야 하지 않냐 하면서 좀 당연하다라는 반응을 좀 보인 주민분들도 계셨는데, 한편으로는 좀 점심시간을 쪼개서 민원 업무를 처리를 하러 나온 뭐 직장인분들은 좀 민원인들을 배려하지 못하는 행동이 아니냐라면서 좀 아쉽다는 반응들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요, 울산은 현재 북구가 가장 먼저 시작을 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전국적으로 이렇게 시범적으로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도입한 지자체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우선 지자체의 점심시간 휴무제는 지난 2017년 경기도 양평군이 처음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네. 그러고 나서 점점 지금 전국으로 퍼져나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지난해에는 이제 광주광역시랑 부산광역시가 점심시간 휴무제를 도입을 하는 등 전국에서 현재까지 38개의 기초단체가 점심시간 휴무제를 도입을 하고 있거든요. 울산은요? 울산 같은 경우는 지금 7월 1일에 북구가 처음으로 시작을 했고요. 지금 현재 도입이 예정돼 있는 곳이 울산에서는 울주군 공무원노조와 울주군청이 지금 점심시간 휴무제 시행에는 합의를 했고요. 예. 이제 울주군에서 시행을 언제부터 할지 이 시행 시기를 협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기는 미정이고요. 네, 그래도 조만간 이제 도입이 되지 않을까라는 전망이고요. 동구 역시도 이제 곧 있으면은 공무원 노조와 동구청이 이제 교섭을 진행을 하는데요. 이 교섭 때 점심시간 휴무제를 도입을 하겠다라는 입장을 노조가 좀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올 하반기쯤 되면 울산의 동구, 울주군, 북구 같은 경우에는 점심시간에도 민원 업무는 피하셔야겠네요. 맞습니다. 대신에 이제 각 지자체들이 뭐 자동 민원 발급기 같은 것들을 충분히 좀 배치를 하고, 그리고 만약에 이제 민원인분들이 이런 점심시간 휴무제를 모르고 찾아오셨을 때 안내해드릴 직원들은 2명 정도가 항상 상주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좀 최대한 불편을 좀 덜어가면서 노동자의 권리를 좀 찾아가겠다,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직장인들한테 점심시간 이상에 좀 잠깐의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되게 소중한 시간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도입의 취지는 정말 좀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요. 대신에 이제 점심시간에 찾아오시는 민원인분들 좀 헛걸음하고 좀 불편 안 겪도록 좀 많은 홍보랑 안내가 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그리고 다른 사건이 또 있었어요. 울산에서. 지난주였습니다. 학교 폭력을 당한 학생이 학교에 납폭력을 당했습니다라고 호소를 했는데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했다는 그런 보도가 나왔어요. 네, 중학교 1학년생인 A군이 지난 5월 초 PC방에서 알게 된 중학교 2학년 학생들에게 상습적으로 돈을 뺏겨오고 구타를 당했다고 합니다. 이제 처음 시작은 500원, 1,000원이었는데요. 이 돈이 어느덧 10만 원을 좀 훌쩍 넘어가기도 했습니다. 또 뭐 생일 기념이라면서 학교 급식실이나 화장실 같은 데에서 집단 구타를 당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심각한데요? 맞습니다. 이렇게 금품을 뺏기고 폭행을 당하는 일이 계속되니까 A군이 지난달 7일 학교폭력 실태조사 설문지에 가해 학생의 이름까지 적어서 학교에 직접 제출을 했다고 합니다. 네. 하지만 학교에서는 이 학생의 피해 호소에도 2주 동안 아무런 조치가 없이 묵묵부답으로 계속 시간을 보내왔습니다. 예. 그러고 나서 그 후에 2주가 지나서 A군의 휴대전화를 우연히 본 부모님이 이제
아이에게 상황을 물어본 뒤 네. 학교에 항의를 하자 학교에서 이제 그제서야 진상 파악에 나섰다고 하는데요. 사실 이제 그 피해 학생과 피해 이제 학생 부모님 측에서는 학교에서 이제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의 분리조차 제대로 하질 않아서 피해 학생이 그동안 보복 폭행까지 당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는 왜 그런 건가요? 사실 이 학교 측의 변명이 좀 많이 황당한데요. 예. 이제 학교 측은 A군이 신고를 한 거는 알고 있었다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일이 많아서 확인하지 못했다라는 황당한 답변을 좀 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아니, 예. 네, 그러니까 이 사건과는 별개로 이 학교에서 그 전에 학교 폭력 사건이 계속 잇따라서 발생을 해서 그 사건들을 좀 먼저 처리하느라 늦어졌다는 건데요. 이 학교, 네. 네. 이 학교 같은 경우는 사실 전교생이 한 645명 정도 다니는 학교인데 네. 학교 폭력 상담을 전담하는 교사가 한 명밖에 없더라고요. 아니, 그래도 담임 교사도 있으실 테고 다른 교사들도 있으실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거는 말 그대로 학교 측의 좀 황당한 변명인데요. 사실 좀 제도적인 문제도 조금 보이기는 합니다.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 폭력 상담을 전담하는 교사가 한 명밖에 없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초중등교육법에 따라서 학교에는 학교 폭력 상담을 전담하는 교사를 두게 돼 있거든요. 예. 그런데 사실 이 학교를 포함한 대부분의 학교에 책임 교사가 한 명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아무래도 수업 준비나 담임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학생 관리 같은 업무를 담당하면서 추가로 업무를 해야 되니까 선뜻 학교 폭력 담당 선생님으로 하겠다라고 좀 나서는 교사분들이 사실 좀 적다고 해요. 글쎄요, 학부모 입장에서는 학교에서 물론 수업하시는 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수업보다 더 중요한 게 우리 아이의 안전 아닐까 싶거든요. 그런데 지금 본인 학교에서 일이 많아서 이 부분이 미뤄졌다라는 얘기를 지금 언론 인터뷰로 하신 건가요? 네. 그게 이해가 안 되네요. 맞습니다. 사실 이제 말씀을 하신 것처럼 이 A군 같은 경우는 학교 폭력을 당하는 피해 학생이 좀 학교의 A군처럼 직접적으로 호소를 하는 경우도 사실 굉장히 드문 경우 중에 하나거든요. 예, 용기를 낸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제 대부분 학생들은 신고 사실이 알려지면은 보복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걱정 때문에 직접 신고도 못하고 피해를 견디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좀 용기 낸 학생들의 도움을 학교가 외면했다는 건 좀 정말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좀 학교가 이런 학생들의 용기 낸 도움에 좀 먼저 좀 귀 기울여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심상치 않은 답변이라고 느껴지는 게 그동안에 학교 폭력이 많아서 처리하는데 밀렸다라는 답변도 그 학교의 시스템이 어떤지 정말 궁금해지는 맞습니다. 대목이기도 합니다. 네, 이렇게 울산의 사건 사고 울산 MBC 보도국 정인곤 기자와 짚어봤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